전공은 서양 정치사 그리고 그리스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어, 오늘 최다현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시간은 1차는 25분 내지 30분입니다. 최 교수님, 그렇죠? 예, 25분 내지 30분 내로 끝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질문을 쭉 받겠습니다. 코멘트와 질문을 받고 2차 답변 및 강의를 해주시는 거고 또 질문을 여러 개 받고 3차 답변 및 강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줌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최 교수님께 감사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손으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Recording 최 in 교수님. progress. 제가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우리가 대의민주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대의제는 이 화면을 좀 크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최 교수님. 이, 아, 맡기셔도 됩니다. 우리 이용기 실장한테 맡기셔도 되는데. 어떻게 예, 할까요? 예, 이게 좀 커졌습니까? 좀 커졌나요? 슬라이드쇼 전체 화면요? 슬라이드 쇼에서, 네. 아, 이 슬라이드쇼에 음, 현재 슬라이드부터 한번 눌러보시죠. 왼쪽에, 현재 네네. 네. 슬라이드부터 여기서요? 예, 예. 잘 네네. 커졌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할까요? 네. 예, 제목에서 보시듯이 어, 대의 과도정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대의제는 민주적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과도정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헌법재판소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의제가 민주정이 되려면 그 대의한 사람들을 국민들이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 국민투표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막혀 있기 때문에 과도정인데 국회 순백인만 해도 과도정인데요. 그 국회 위에 옥상옥으로 9명의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이 국회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헌법재판소는 세상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상한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많은 법학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법학자들이 뭘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 결국은 문제점들을 전공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찾아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안민석 의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검찰이 하도 나대니까 자기는 권력이 검찰로부터 나오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은 오해를 하는 게 있다. 헌법 제1조에서 권력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했지만 국민이 직접 실행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이 잘못된 게 그, 어, 검찰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헛개비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바로 이 헌법 때문이다. 나온다만 규정하고 있지. 어, 누가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헌법에 전부 다 대의, 그러니까 국민이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것은 1987년 헌법이 그 유신헌법하고 똑같다 하는 얘기예요. 유신헌법의 제1조는 솔직하게 어, 그 대의, 국민들은 투표만 하고 대의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솔직한 것이죠. 독재를 하는데 솔직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헌법재판소의 문제는 그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기능, 그 기능이 헌법의 수호가 아니라 정치 분야의 문어발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탄핵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헌법 법률이 아닌 거예요. 정치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럼 법률과 정치는 어떻게 다르냐? 정치는 새로운 것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법률은 절대로 마음대로 형성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을 그대로 그 국가가 법률을 만들면 그 법률이 시민의 기본권, 가장 그 중요한 권한이죠. 이것을 침해하나 안 하나 이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거해서 침해가 일어나나 안 나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탄핵 심판권이라는 것은 법률이 아니거든요. 헌법에 적혀진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정치적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두환의 작품인 거예요. 전두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것을 헌법재판소의 기능으로 집어넣었어요. 미국에도 없고 독일에도 없고 프랑스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것을 한국적 이 독재 전통을 이어서 이것을 이렇게 전두환의 머리인지 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말을 듣고 했겠지만 아주 너무나 독재 정권을 지속하고 싶어서 국민과 국회 위에다가 헌법재판소라는 9명의 임명직 관료를 딱 뒀던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번 정권 뭐 들어가지고 박근혜 탄핵 때부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탄핵을 했으면 그게 끝인 거예요. 9명의 관료가 그것을 심사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임성근을 사상 최초로 탄핵을 했더니 헌법재판소에 그거를 무효로 돌리고 이상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가 웃기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미국의 의회가 있어요.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는 거예요. 상원, 하원에서 통과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 법원이 나서가지고 공나라, 판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요. 헌법수호의 기능을 그 판례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대법원뿐만이 아니라 각급 기관에서 법률 수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기능상 문제가 있고 절차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위에 있으면서 이 9명의 관료가 그 헌재 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전두환의 심성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방 말씀드렸고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있는데 독일은 16개의 주가 있어요. 분투가 있습니다. 그 분투는 독립국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마다 대법원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을 거쳐서도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중앙에 있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약 13% 정도가 판사가 재판을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업무가 약 95%, 90에서 95% 정도가 재판 소원을 하고 있어요. 딴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이 어떻게 했냐면, 그 기능상인데요. 이것을 만들 때부터 재판 소원은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68조 헌법재판소법이에요. 헌법재판소를 헌법에 만들면서 거기에 부속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헌법재판소법 68조에다가 재판소원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독일 것을 모방을 했다 그러는데 이름만 따가지고 오고 그 직무는 95%를 재판소원하는 독일 헌법재판소 기능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뭐 할 거냐? 전두환은 헌법재판소를 만들 때부터 이것을 정치적으로 국회 위에다가 놔둬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굳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웃기는 것이 그 재판 소원 금지 제68조 1항인데요. 이것을 만들 때에 그때 국회에서 토의를 할 때는 토의가 됐죠. 야, 그 말이 되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받아야지. 그거 안 받으면 뭐가 헌법재판소냐? 이래가지고 모두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두환이 입법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일 아침에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그날 밤중에 모르게 그 68조 1항을 집어넣어가지고 재판소원 금지 조항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웃기게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될 때 그 법안을 논의한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입법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국회에서 야, 이거 없던 게 튀어나왔네. 그럼 이런 거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비겁해서 이 전두환이 그렇게 집어넣어도 예, 다음에 공천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입 다물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상의 헌법재판소가 독재 체제의 잔재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자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인데 어떻게 분립의 나라에서 권력의 분립, 행정, 입법, 사법이 서로 견제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독특한 헌법재판소를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도록 이 구명의 관료를 과도 독재기관으로 만들어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프랑스의 절차를 비교할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에 1958년 드골의 헌법입니다. 몇 가지가 개정되긴 했지만 이 법의 틀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드골은 그때 프랑스에서 의회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의회 입법을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견제 장치를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 관련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직법률, 정부조직입니다. 보통법률, 의회규칙, 국제조약, 국민투표법률, 헌법, 입법 절차, 여기에만 관련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니까 감히 정당을 없앤다든지 탄핵을 심판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을 재판하는데도 지멋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드골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면 국민투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국민투표는 여기에 보시듯이 국민투표, 의원, 유권자 10분의 1 의원입니다. 그리고 유권자 10분의 1의 의원과 국민 5분의 1의 서명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임성근이다. 사법농단 연루죠. 이상민이다.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뭐, 어쨌든 그런 것도 할 수도 없지만, 했다. 그러면 바로 국민들이 서명을 해서 국회의원 유권자 10분의 1 같으면 20명, 30명이죠. 너무 쉽게 국민투표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도 국민투표 회부권이 없고요. 국민 자신도 회부권이 없어요. 국민투표는 대통령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독재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법률이라는 것은 통치 행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헌법재판소법은 전두환의 마지막 쿠데타, 이 독재적 심성을 전두환이 만들어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국민들이 이게 말이 되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는 안 받고 너희들 뭐하노? 이거는 위헌법률이다. 그래서 68조 1항에 대해서 위헌소원, 그 법률위헌소원을 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게 68조 제1항에 관련 아, 위헌법률 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취지입니다. 이 뒤에도 위헌소원은 여러 번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이 특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쿠데타에 의해서 들어간 이 법률 조항을. 그래서 놀랍게도 96년 헌마 17인데요. 이게 97년도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법원이 행정청이나 하급심의 기본권 침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기본권 보호는 제도적으로 독립된 헌법재판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국회에 가서 이 법률 고치라고 해라. 이런 거예요. 왜 우리 헌법재판소에만 부담을 지우냐? 국회에 가서 입법자가 해결할 과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다가 입법 권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국회에서는 이런 결정문이 나와도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웃기는 것은 이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최종 심급에 의한, 이거는 대법원입니다. 심급에 의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는 것은 아, 그, 뭐 가능하다. 안전장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안전장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까지 가도 법률이 판결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은 불가피하고 그리고 정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공급받아가면서 정의를 실현을 포기를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합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이 모양이에요. 그 뒤에도 여러 번 위헌소원, 그 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것이죠. 이 과두, 9명의 과두 체제가 박근혜가 탄핵이 되시면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끝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9명에게 또 물어봐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제도상의 문제점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단추가 잘못 끼이니까 이, 판사뿐만이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죠. 간이 배밖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987년 헌법에서 20년이 흘렀어요.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명박이 올라왔죠. 이 노무현 대통령은 선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아래에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이 민주정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장난을 치는가에 대해서 다 노무현 대통령, 그 선의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감시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2007년 6월 1일 날 개정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된대요. 이게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년이죠. 2087년 헌법에서 2007년까지. 그 20년 동안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면 억울한데 왜 내 사건을 기소를 해주지 않느냐. 그러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 법원에다가 이거 좀 봐주세요라고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재정 신청은 재판이 아닙니다. 검사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니까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와 원고가 같이 다투어야 재판이 되는 것이죠. 이 재정 신청은 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있기 전에는 법원에서 재정 신청도 엉망으로 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불복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판 소원은 금지가 되지만 그 재정 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의 재정 심리에 대한 심리의 결정은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소원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의 재정 심리에 대한 불복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로부터 검사들은 더욱더 불기소 처분을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검찰의 손에 그 노무현은 희생을 당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2011년이 됐습니다. 이 견제받지 않는 사법기관이 점점 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2011년에 이게 전상화 변호사가 제가 알기로 7년인데 떠들고 댕겨도 국회도 어, 그, 이렇게 눈 딱 감고 있고 재판소도 법원도 입 딱 감고 있는 거예요. 입 딱 닫고 있는 거예요. 2011년에 어떤 법률이 통과가 됐냐면 재판은 신속하게 끝내야 된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끝내야 된다.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항고권 남용으로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그 지치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조처를 마련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재판을 잘못해도 재판관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도록 판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것도 내용과 절차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용에 있어서는 검사가 판결을 잘못해도 고의가 없었다면 벌할 수 없다. 이런 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 고의를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이게 너무나 웃기는 우리나라의 판례고요. 고의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판결 잘못해도 벌받지 않겠다. 그런 그 결심, 그 판결 잘못할 결심이죠. 그것을 천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이 절차는 어떻게 하냐면 1심을 잘못했다. 그러면 1심 판사를 나무래지 말라. 2심 가면 되지 않냐. 2심에 갔더니 또 잘못해요. 그러면 2심 판사를 정조준에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도록 해놨어요. 왜? 3심이 있으니까. 3심에 갔더니 똑같이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에서 뭘 잘못하면 대법원을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소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다시 1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국민들을 농락하고 이 사법부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과 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실태입니다. 오늘 드리려는 중요한 말씀은 이것인데요. 지금 뭐 검찰 뭐라고 얘기하고 뭐 윤석열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볼 때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그 사법 그 기관의 그 해묵은 여러 가지 잘못된 입법들 이런 것부터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천적으로 뭐 윤석열 쫓아내건 안 쫓아내건 뭐 그 검찰 특활비 뭐 밝히든 안 밝히든 이런 아주 원천적으로 잘못된 이 제도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국민들은 입딱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받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헌법재판소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보충성은 있는 다른 사법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른 조처를 할 수가 없을 때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억울한 게 있으면 이게 재판소에 가면은 헌법소원을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거치면 소원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보충성을 갖고 있는데 너는 왜 재판소도 안 거치고 왔냐? 기각 하는 거예요. 각하예요, 각하. 아예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재판소로 가서 재판소를 거치고 똑같이 억울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라고 해놓고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너는 재판소 갔다 왔잖냐.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 또 각하. 그래서 이게 절차상 모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 사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발행한 책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상의 모순이 일어나는데도 아직도 이것을 재판소원을 받지 않고 이제 거부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 내용과 절차 면에서 다 위헌이다. 이게 2003년 7월 11일 내용상의 위헌과 절차상의 위헌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렇게 법관 그리고 검사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국회 위에 군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프랑스에도 없고 독일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아무 데도 없는 것을 그 전두환의 머릿속에서 짜내가지고 그것도 그때 토의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받아야지. 그럼 뭐하냐?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도 밤중에 입법부 대타를 일으켜서 재판소 금지를 조항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어넣는 것은 넣는 건데, 그 입법부 대타를 묵인하고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는 국회는 저는 볼 때에 정상적인 국회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부터 헌법이 그, 뭐 지방자치에 대해서 뭐 조금 규정하고 있지, 헌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어, 그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지방자치제도를 조금 보강을 해서 발의도 있고, 주민 발의, 그 다음에 주민 소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진인 문턱이, 이거를 최후로 말씀드리고 제가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이게 있으나 마나. 그래서 뭐 건수가 있는데 뭐 두 건 뭐 이렇게 투표에 붙여줘도 그 투표에 붙여줘도 유효 투표율이 33%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넘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지방의 공직자들 뭐 의원이나 아니면 그, 그 사람들을 거래한 사례가 없다. 있으나 마나한 지방자치법. 그래서 유효 투표율 33%. 이거를 스위스 같은 데는요, 없어요. 유효 투표율이. 유효 투표율 만들려면 국회의원도 유효 투표율 만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오면 투표 안 해서 보이콧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애고 벌하는 것만 유효 투표를 만들어서 못 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발의를 하는데도 사안에 따라서 10%에서 20%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스위스에서는 1.5% 유권자의 1.5% 우리나라의 10분의 1 소명만 받으면 바로 발의로 넘어갈 수 있다. 발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을 때는 쉽게 뽑고 벌할 때는 어렵게 놓고 이것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중앙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장관 급할 때는 국민들이 다리권을 가지고 국민투표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얻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대의제는 과도정 그리고 독재 과도정이죠. 헌법재판소와 더불어서 국회도 똑같은 존재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만 나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부터 다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